최근에 흑백 요리사란 프로그램이 유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딱히 요리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보진 않았고 그냥 썸네일이라던가 대충 짤로만 봤는데 백종원 선생님이 고조 사토로 마냥 안 데끼시고 블라인드로 요리를 평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문득 이렇게 블라인드를 주제로 컨텐츠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고 스펙만 말해드릴 테니 제가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의뢰를 맡기고 싶은 탐정을 고르는 컨텐츠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첫 번째 탐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탐정은 영국 출신의 탐정으로 집사까지 두고 있는 도련님이십니다. 이분의 특징으로는 도둑 관련 사건에선 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앞서 말했다시피 도련님이시기 때문에 재력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기도 합니다. 블라인드로 했기 때문에 생김새를 알 수는 없겠지만 꽤나 얼굴이 잘생겨서 여자분들이라면 탐정으로 데리고 다니다가 사랑에 빠질 수도 있겠죠. 다음 두 번째 탐정은 일본의 수도 도쿄의 어떤 건물의 건물주인분으로 탐정은 취미 정도로 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물론 취미라고 말하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일도 많아지고 해결한 사건도 많아져서 건물주라 이미 돈이 많지만 탐정 일을 하며 벌어들인 돈도 엄청 많아졌죠. 이렇게 돈을 쓸어 담을 정도로 버는 탐정이라면 당연히 추리 실력도 엄청나겠죠. 이 추리 실력에다가 플러스로 보이는 건 무조건 맞추는 사격 실력과 본인보다 무거운 인간도 업어칠 수 있을 정도의 유도 실력까지 갖추셨습니다. 어떤가요? 이 두 번째 탐정 좀 구미가 당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탐정분이 신기한 건 추리하시고 난 뒤에 기억이 가끔씩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억이 사라진 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냥 사건만 해결하면 장땡이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탐정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탐정님 같은 경우는 꽤나 치밀한 버밍 트릭을 다른 어떤 탐정들보다 먼저 생각했던 탐정님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가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설 정도의 의리를 가지기도 했죠. 게다가 다른 탐정은 타살이라고 말했던 사건을 자살이라고 당당하게 말했고 결과적으로 이분의 추리대로 그 사건은 자살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앞서 얘기했던 탐정들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탐정님은 누구일지 추측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 네 번째 탐정님을 소개해드려보겠습니다. 이 탐정님 같은 경우는 차를 꽤 좋은 걸 타고 다니고 뭔가 상남자 같으신 탐정님이십니다. 이 탐정님은 목숨에 위협이 있을 만한 상황이 찾아와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장난을 칠 정도로 여유가 있으신 분이고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올바른 추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하지만 이런 탐정님에게도 흠이 있는 부분이 좀 있으니 그건 바로 정치질을 좀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분이랑 같이 마피아 게임을 하신다면 아마 이분이 내가 마피아가 아니니까 네가 마피아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탐정님을 소개해보죠. 이 탐정님 같은 경우는 살짝 머리보단 몸이 더 먼저 나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살짝 머리가 딸려서 몸이 더 먼저 나가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 뭐랄까 누군가의 목숨이 걸린 일이 발생한다면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증거나 시체에 손상이 간다거나 그 방에 있을 흔적 같은 걸 전혀 신경 안 쓰고 바로 그 사람의 목숨을 구하려 한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너에 나오는 탐정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씩 잘하는 무술들이 있다는 것인데 이 탐정님도 잘하는 무술이 하나가 있죠. 근데 이 무술에 대해서 말해버리면 추측하기가 너무 편해지니까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탐정님은 다른 탐정님들과는 다르게 뒷배가 좀 있으신 분인데 가족 중에 경찰 관계자가 있으시기도 하고 주변 지인의 아버지도 경찰이십니다. 그래서 본인의 자가용으로 경찰차를 쓰기도 하죠.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위협을 당하게 됐을 때 이 탐정님을 고용하신다면 바로 그 위협하는 범죄자를 경찰서로 그 누구보다 빠르게 데리고 가실 분입니다. 또 다른 이 탐정님에 대한 특징으로는 손등에 뭔가에 찔린 듯한 상처가 있습니다. 뭐 어디서 찔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찔린 것 같아 보이네요. 아마 여러분이 위험해진다면 이 탐정님께서는 손등이든 발등이든 상처 남는 걸 신경 아예 안 쓰고 여러분들을 구하실 것 같으니 믿고 의뢰를 맡기셔도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여섯 번째 탐정님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이번 탐정님 같은 경우는 뭔가 숨기는 게 많은 것 같아 보이는 탐정님이십니다. 이 탐정님은 왠지 집이 없고 호텔에 살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주거 문제랑은 상관없이 실력은 꽤 뛰어나신 분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 같다 싶으면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시는 적극성을 가지고 있고 범인이라던가 용의자가 위협을 가한다면 바로 때려눕힐 수 있을 정도의 무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살짝 단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좀 눈치가 없으셔서 낄 때 안 낄 때를 구분을 못 하셔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의뢰를 맡기고 친구를 만나러 가면 그때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만난 그 친구와 사실 뭔가 추억이 있는 것처럼 아련한 분위기를 조성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자신의 사촌동생이라며 좀 수상한 아이를 소개시켜줄 수도 있는 탐정님이십니다. 하지만 뭐 추리 실력 하나는 믿을만 하니까 한번 믿고 맡겨보셔도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일곱 번째 탐정님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이번 탐정님 같은 경우는 검시관 출신이신 탐정님이십니다. 그래서 만약 현장에 가면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루미널 용액을 들고 다니셔서 혈액 반응도 볼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과학적이시기도 한데 꽤 냉철하셔서 추리도 잘하는 편이세요. 그리고 이분이 꽤 스윗해서 여자들이 험한 꼴을 보게끔 하지 않는 편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자분이시고 이 탐정님을 고용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끔찍한 광경은 하나도 안 보고 이미 사건이 해결되어 있는 걸 볼 수도 있겠네요. 다음 여덟 번째 탐정님은 좀 특이하십니다. 일단 이분은 사설 탐정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시긴 했는데 여러 직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번에 보니까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계시는 걸 보기도 했는데 또 한 번은 어떤 남자랑 경찰서 같은 데를 들락날락거리기도 하더니 또 어쩔 때는 검은 옷 입은 사람들과 수상쩍게 같이 다니기도 해서 정확한 직업은 모르겠네요. 이렇게 신분을 잘 모르겠긴 하지만 이분의 추리 실력만큼은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이분에게 할당된 사건은 100% 확률로 추리를 해내고 또한 남들은 못 알아본 사람을 혼자 알아보기도 했으며 꽤 신중한 편이어서 남들이 다 안심하고 있을 때 혼자서 긴장을 풀지 않고 함정을 판 뒤 목표물이 걸린
걸릴 때까지 기다리는 등 신중함까지 갖추신 분이십니다. 여기다가 플러스로 뛰어난 운전 실력까지 가지고 계시기도 하죠. 이 운전 실력에 대한 설명을 살짝 해드리자면, 한 번은 전철이 마주오고 있는데 그걸 차를 기울여가지고 피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 모습을 어떤 8살짜리 꼬맹이가 봤는데, 그 꼬맹이가 앵간하면 당황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그 꼴을 보고 심각하게 당황하기도 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두자면, 이 탐정님께서는 꽤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으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탐정님에게 호감 이상의 감정을 가지신다면 아마 다른 여자들 때문에 힘드실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9번째 탐정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탐정님은 아마 제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탐정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해결하시고 가장 많은 사건을 마주한 탐정님이실 겁니다. 이 탐정님께서는 살인, 방화, 폭탄 테러, 연쇄살인, 밀실살인 등등 앵간한 강력범죄 사건을 맡아보셨고, 그 맡은 사건들을 다 깔끔하게 해결하신 능력 있는 탐정님이십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한 모든 탐정님들이 뛰어난 탐정님들이기 때문에 맡으신 사건들을 다 해결하시긴 했겠지만, 이 탐정님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양의 사건을 해결하셨죠. 살짝 흠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 탐정님을 고용하셔서 이 탐정님과 함께 어딘가를 가게 된다면 가는 곳마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용만 하고 이 탐정님과는 따로 다니는 걸 추천드리죠. 생각해보니까 이 탐정님에겐 한 가지 특징이 또 있는데, 최근 들어 소식이 끊겼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끔씩 어딘가에서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리긴 하는데 그저 소문일 뿐 사실은 그 탐정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착각한 거다 라는 식으로 여론이 잠재워지기도 했죠. 그리고 이 탐정님이 사라진 이후로 이 탐정님과 자주 연락하고 이 탐정님에게 많은 영향을 받은 인물이 있으니 그게 바로 지금 제가 소개할 10번째 탐정님이십니다. 제가 앵간하면 탐정님들의 자세한 신상 설명은 안 하고 있는데, 이 탐정님은 좀 특이한 신상을 가지고 있어서 소개해드리자면 나이가 좀 많이 어리십니다. 하지만 이 탐정님이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이 탐정님이 생각 없이 말한 것들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9번째 탐정님과 연결고리가 많아서 어찌 보면 9번째 탐정님과 듀오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어디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사실 9번째 탐정님과 이 10번째 탐정님이 동일인물이다 라는 소문이 들리기도 해요. 이 소문을 믿을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0번째 탐정님만의 특징이 또 있는데, 범인의 무력에 상관없이 무조건 제압할 수가 있어요. 이 탐정님한테는 불법 무기상 같은 분이 동료로 있는데, 이 무기상이 이 10번째 탐정님에게 여러 무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무기들 중에는 코끼리도 잠재워버리는 마취침도 있고, 풀파워로 때리면 대포 포신도 돌려버리는 킥력 증강 슈즈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범인을 꼭 잡고 싶다면 이 10번째 탐정님을 고용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11번째 탐정님을 소개해드려보죠. 사실 이분을 탐정님으로 소개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분이긴 합니다. 이분은 표면상으로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시긴 한데, 나름 코난 내에서 꽤 두뇌가 뛰어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걸 금방 풀어내고 어쩔 땐 주인공을 당황시키기도 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마 지금까지 말한 그 어떤 탐정들보다 추리력이 뛰어나실 겁니다. 하지만 워낙에 바쁘신 분이라 여러분들이 의뢰를 맡겼을 때 이분이 의뢰를 맡아주실지가 좀 의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맡기는 의뢰가 이 탐정님에게 흥미로운 주제라면 아마 없는 시간도 쪼개서 맡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뛰어난 탐정님에게 의뢰를 맡기고 싶다면 좀 흥미로운 사건으로 가지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죠. 자, 그럼 마지막 12번째 탐정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탐정님도 좀 탐정이라고 소개하긴 애매하시긴 해요. 이분은 대학원생으로 알고 있긴 한데, 앞서 말한 10번째 탐정님과 최근 들어 같이 자주 등장하시고 사건도 그 10번째 탐정님과 많이 해결하셨습니다. 보니까 이분이 사격도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탐정님이 사실 다른 누군가가 변장한 거다 라는 수상한 소문이 돌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했던 탐정님들 중에 수상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저런 소문쯤은 무시하고 이 탐정님에게 의뢰를 맡긴다면 후회나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12명의 탐정들을 소개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탐정님에게 의뢰를 맡기고 싶나요? 저 같은 경우는 손등에 상처가 있을 것 같은 5번째 탐정님과 친구와의 의뢰가 깊던 3번째 탐정님을 고르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의뢰를 맡기고 싶은 탐정님이 있다면 2명 정도만 골라서 댓글에 의견 적어주셔도 재밌을 것 같네요.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